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실적 부진 속에 지수 상승으로 인해서요, 고평가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수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고요. 또한요, 현대차 그룹이 이번에는 하나그룹과 함께요, 2차 전지 재활용 사업을 협력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따른 분석과 함께 2차 전지 재활용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난주 양대 지수 지표를 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59포인트 3% 넘게 상승한 2029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2000포인트를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수급적인 사항을 보게 되면요, 이 외국인들이 4,800억 정도 매도를 해줬지만은 과거에 비해서 매도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를 했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들이 2주 연속 순 매도를 이어가고 있죠. 1,569억 이번 주 매도를 보였고요. 반면에 기관들만이 한 5천억 넘게 순 매수를 해주면서요,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인데요. 자, 기관들이 순매수를 들어오면서 그동안의 시장에서 소외를 받던 업종 대표주들이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어요. 아마 다음 주 초반에도 이러한 장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5포인트 상승한 713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요. 상대적으로 코스피 지수에 비해서 상승 탄력이 약화된 모습인데, 그것은 그동안에 많이 상승하게 따른 숨고르기 차원이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적인 현황에서 그대로 나타나죠. 개인들이 6,400억 큰 규모로 매수를 한 반면에 외국인들이 980억 매도, 그리고 기관도 4천억 넘게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에서 단기 상승에 따른 쉬어가는 모습이 이 매물로 표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선물지수죠. 8포인트 상승한 267로 마감이 됐어요. 자, 수급적인 현황,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에서 4,400억 순 매수를 해줬고, 그 물량 기관들이 4,600억 그대로 매도를 했는데, 자, 요 물량 보면요, 이 해지 개념이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이죠.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를 하면서 현물을 4,800억 매도를 하고, 기관들이 선물을 매도를 하면서 이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서 5천억, 그죠? 그대로 일방적인 형태, 그러니까 수급이 안정화를 찾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서 지금 같은 분위기가 다음 주 초반에도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요 아래 회원 가입 문의 있죠? 자, 지수는 연일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내 계좌의 수익이 생각만큼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은요, 맨 뒤에 회원 가입에 대해서요,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고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코스닥 지수의 주봉 차트 모양이죠. 자, 일단은요, 지난주에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 지수보다 강한 상승의 모습이 나온 건요, 이 눈높이 맞추기 차원, 그죠? 그동안 아래에 있는 것이 코스닥 지수인데요. 그동안에 연일 상승하면서 연중 최고점을 경신을 한 거에 따른 쉬어가는 모습이고, 그죠? 이 코스피 지수는 상대적으로, 그죠? 덜 올라온 거에 따른 순환매 차원에서, 그죠? 눈높이 차원, 맞추기 차원에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특히 코스피 지수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조금 시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낙폭과대 업종 대표주들이 상승하면서 순환매 양상을 보였어요. 좀 더 추가 상승 여력 있고 코스닥 빠른 회복으로 조정, 그렇죠? 요 말씀 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쪽에 조금 조정은 받을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있죠. 그래서 이 코스닥에 내가 좀 비중이 크시다 하시는 분들은 좀 현금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요, 20-30% 뒤에 가서 다시 지수에 대한 분석을 내려드리겠지만요, 일단 현금은 한 20% 정도, 우리가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바인데 조금 더 확보를 하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 부분은요, 코스피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고평가 논란이 일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주가 수익률 10년 만에 최고 고평가 논란이죠. 자, 지금요,
이 코스피 지수의 주가 수익 비율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퍼라 그러죠. 이 현재 따지면 19.6배 그리고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로 따지면 11.7배. 근데 이 11.7배도요. 상당히 과거 한 5년치 평균을 따지면요. 상당히 높고 상위 2%.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높은 국면에 있다. 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기업의 실적은 부진한데 그렇죠? 지수만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퍼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 19.6배로 그렇죠? 20배를 웃돌았던 2010년에 4월 10년 만에 가장 높다는데요. 자, 요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하살표 버시가 돼 있죠. 그리고 밑골이 달아주고. 자, 이때 뭡니까? 2007년도 10월이죠. 10월 때부터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서 2000포인트대에서 900포인트까지 급락했다가 지수가 1700포인트까지 강한, 지금처럼 강한 V자 반등이 나오니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은 나쁜데 주가가 지금처럼 강한 회복을 보이면서 퍼가 20배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때 모습을 한번 지켜봐야겠죠. 그렇죠? 세계 금융 이후 V자 반등 2010년 4월 아까 근데 요 4월 달에 양봉이 조그맣게 나오고요. 그 다음 달 5월 달에 밑꼬리를 달아주는 음봉. 그래서 4월 달에 최고점 대비 그리고 5월 달에 최저점을 비교를 하면요. 고점 대비 12.8% 정도 조정을 받았다. 그래서 뭐 저희 생각과 일치 아마 제 방송을 계속 듣는 분들은 언제든지 지수는 그렇죠?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지난 3월 달처럼 특히 뭐 지금 경기 지표라든지 기업 실적이 무지 나쁠 걸로 좀 예상들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크게 빠질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조금 작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때 2009년 10년도 세계 금융 위기로 해서 세계가 전체적으로 그렇죠? 종합지수가 반 50% 이상 크게 하락했다가 올라오는 국면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 조정이 12점, 고점 대비해서 한 12점, 13% 정도 받았다. 그거는 항상 염두에 두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기간 조정을 거친 후에 계속적인 상승을 보였던 모습이 있죠. 저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도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에서 지금 당장 지수는요, 조금 부담되는 것은 많습니다. 특히 여기 내용 보면요, 연초 대비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됐을 때 주식시장이 강세장을 지속한 적이 없다는 점은 부담적이다. 그렇죠? 지금 2분기 실적도 1분기보다 조금 더 악화되는 모습이냐. 항상 마찬가지로 시장은 미리 선반영돼서 지나간 과거의 주가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 아니면 내년에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상승을 한다 해서 크게 밀리진 않겠지만 기간 조정은 필요하고 또 지금처럼 이 13% 가까운 조정은 우리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런 염두에 두면서 자, 나는 이걸 자체를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은 현금 비중을 좀 더 높여야 되는 거고 나는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주식 매매에 되면 나온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현금보다는 주식 비중을 높여가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소장 증권TV에서는 한 20-30% 정도 현금 여력만 있고 그리고 또 그걸 묵혀두기보다는 철저하게 단기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크게 부담, 시장에 대한 부담은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거는 제가 한 달 전인가요? 한번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그때도 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퍼는 상당히 높다 그랬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이 11.4배, 그렇죠? 12개월 선행으로 11.4배고 지금 현재로 따지면 뭐 19배, 20배 안 된다는데 요 당시 한 달 전에도요. 퍼가 11.1배로 그렇죠?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반대로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은 0.8배 수준으로 하이 한 뭐 5% 미만 조금 올랐으니까는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아지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PER 퍼는 높은 상태 고퍼고요. PBR은 저평가 그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각 지표가 단기적인 매력은 낮아졌고 그러니까 PER 때문에요. 하지만 장기 매력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 퍼와 PBR의 격차 극대점이 지수 바닥일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거의 임계치에 다다른 상황이 돼서 지수가 이렇게 퍼는 높고 PBR은 낮고서 격차가 크게 벌어졌을 때 오히려 지수는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한 달 전에 방송을 통해서 근데 저는 요 생각이 저는 지금도 맞지 않나 해서 더 크게 빠질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거는 이제 경기 회복 기대죠. 최근에 종합지수가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오는 것이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주요국이에요.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면서 이제 지표들이 조금씩이나마 개선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번에 이제 6월 첫째 주 일이죠. 월요일 날 미국의 5월 이 공급관리협회 제조업 구매관리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예상치가 전월 대비 1.5포인트 상승 44. 그리고 5월 공급관리협회 비제조업 구매관리지수는 2.2포인트 상승한 44를 기록할 걸로 전망한다. 미국뿐이 아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5월 차신 제조업 구매관리지수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오른 49.6. 독일의 5월 제조업 구매관리지수도 2.3포인트 상승한 36.8을 기록할 걸로 관측된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경기 지표가 조금씩이나마 개선이 된다. 그러니까 지나간 나쁜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거야. 시장은 초점이 맞추면서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하지만요, 지금 이 미중 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대선이 5개월 정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미국 행정부의 대응이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악재로 시장에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참고를 하면서 내가 현금 비중을 좀 높이느냐 낮추느냐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지수 상승 시, 그죠? 제한된 시기에는 소외주들이 관심이 높아진다. 지금 업종 낙폭 가대주들이 올라가는 것을 그대로 말해주는 거고, 이후에는 그죠? 이 주도주였던 그죠? 반도체 2차 전지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일 거다. 그 생각과 저희가 맞다라고 보시고, 오른쪽을 보면요. 이 부분 보면 아마 쉽게 이해들이 가실 거예요. 이 빨간색 부분이 주가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파란색 부분이 뭐 기업 실적이라든지 지표로 보시면 되니까, 기업의 실적들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이미 꺾이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주식 매매를 잘 못하는 이유가 계속적으로 경제 지표는 호전되는데 주가는 하락한다 해서 계속적으로 고고 주가가 올라간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 꺾이는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경기 지표가 꺾이면서 같이 동반적으로 하락을 하죠. 자, 반대로 주가가 바닥을 찍을 때 보면요. 찍고 올라올 때 보면 경기 지표라든지 기업 실적은 계속적으로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뜰 때 경제학자들은 뭐라 합니까? 자, 지수 다시 빠진다. 저점 깨고 내려간다 하지만 이미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의 흐름을 보이다가 경기 지표의 실적이 바닥을 찍고 이제 좋아진다라는 것이 기사화 됐을 때 이미 주가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해서 이 누가 이제 시장 지표를 보고 따라 들어올 때 오히려 매도를 하면서 차익을 실현하면서 주가는 하락을 하죠. 그리고 같이 동반적으로 상승하는. 그러니까 지금 부분은요. 이미 주가는 저점 대비해서 뭐 40%, 70% 정도 올라왔던 국면이고요. 그죠? 이 부분이 올라오는 거 기업의 실적의 이제 경기 지표는 이제 저점을 찍고 조금씩 회복되죠. 그러면서 주가는 한번 조정을 받는 모습이 요 국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고점 대비하면은 한 13% 지난 2004년도에 봤을 때요. 그죠? 그러한 국면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을 내가 참을 수 있고 하면은 공격적으로 매매에 참가해도 되고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노려도 되고 나는 이런 부분을 참기 힘들다 만약에 나오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현금 비중을 높이면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거는 이제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자, 이번에 이제 현대차 이번에는 하나와 전기차 사업 협력했어요. 오늘 나온 기사죠. 현대차 그룹이 이번엔 하나그룹과 손을 잡았다. 전기차 배터리를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처럼 사용하는 사업을 함께 펼치자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전차에서 회수한 배터리를 그러니까 폐 배터리죠. 재활용한 ES 개발을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보통 이 전기차가요. 이 배터리 부분이 한 10년 정도 사용하면 이제 폐물로 돼서요. 그것을 이제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현대차가 하나그룹과 한다는 얘기 있어서 내용 보면 먼저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가정용 ESS 제품을 공동 개발을 하자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전기차를 폐차할 때 나오는 노후 배터리 재활용도 유망한 사업 분야다. 현대차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수명이 10년 이상 가기 때문에 전기차에서 회수한 배터리를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할 경우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제작 비용도 하락한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럼요. 이 지금 하나그룹의 아까 말한 대로 이 하나 QCL하고요. 그리고 이 현대차하고 그죠? 같이 하는 건데 지금 하나 QCL이 지금 우리 좀 상장이 안 돼 있죠. 그럼 이제 하나 솔루션 그렇죠?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폐활용 2차 전지 폐활용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가 두 개 있어요. 에코프로 BM 2019년 10월 21일 포항시와 중국 2차 전지 기업 이게 세계적인 기업이래요. 이 기업인 GM과 함께 3자 업무 협약을 맺고 지금 공장을 포항 쪽에 짓고 있다 해서 기술력을 확보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에코프로 BM 그리고 영화테크 2018년 4월 정부가 추진하는 전기차용 폐배터리를 이용한 10kW급 에너지 저장장치 재활용 개발 사업 주관 사업자로 선정돼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죠? 그럼 요 한번 세 종목 주가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솔루션이죠. 그렇죠? 하나솔루션 지난주 금요일 날 150원 하락한 16,150원인데요. 이 대량 거래가 이틀 터졌던 가격대를 쉽게 그렇죠?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습. 모르겠습니다. 내일 주가가 아까 말한 현대차하고 이런 협력이 어떻게 반영될지 우리가 5월 13일 날에는 삼성 SDI 협력할 때 전고체를 공동 개발하겠다 할 때는 주가가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왔는데 하나솔루션 내일 오전에 우리가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시장 반응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이제 이 뉴스 특징주 분석을 많이 해드리는데 그것이 맞다 틀리다 그것이 아니라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 분명히 이 하나솔루션은 그렇죠? 현대차와 폐활용을 한다면 당연히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좀 조정도 한 3일째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자리지 이거는 빠질 자리는 아니다. 그러면 내일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힘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이제 영화테크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화테크 그렇죠? 영화테크도 지난 금요일 날 200원 하락한 1,800원으로 마감됐는데 이것도 이제 2차 전지 재활용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추진 중에 있는데 그렇죠? 아마 같은 맥락으로 아마 움직이면 하나솔루션 그리고 그 기업과 연관이 없지만 이 2차 전지 폐활용 시장 규모가 앞으로 한 10조 원 규모로 커진다 그랬죠? 시장에서 그것이 부각될 수 있는지 아마 요때 언제죠? 요때가 2월 달인데 아마 이때인가요? 이때가 한번 시장에서 이 재활용 그것이 부각이 되면서 한번 크게 올라간 것인데 이번에 현대차와 하나가 손잡으면서 이 2차 전지 폐활용에 대해서요. 한번 우리가 재활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하나솔루션 영화테크 그리고 에코프로비 에코프로비엠은 너무 많이 올라서요. 좀 새롭게 접근하기는 조금 겁나서 아마 지금 재활용에 대해서는 이 두 종목 우리가 관심 갖고 에코프로비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띄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전기차 구조조정 유럽 지역 자동차 업체에서요. 지금 구조조정을 실시를 한다 그러죠. 지금 보면 르노 공업이 직원들을 한 15,000명 인력을 감축한다 그러고 일본 닛산도 인도네시아와 스페인 공장을 폐쇄를 좀 협의를 하고 있고 BMW와 또 희망타이지 그죠? 독일의 부품업체인 JF는 5년간 최대 15,000명 축소 영국 이렇게 제규어 등에 또 계속 이렇게 이 내연기관차는 구조조정을 하는데 다만 자동차 미래를 대비해 전기 자동차에 대한 투자는 지속하는 모습이다. 르노그룹이 3년 동안에 20억 유로. 그렇죠? 그리고 폭스바겐이 최근 중국 전기차 배터리 두 곳에 총 2조 8천억대 투자하기로 했고,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새로운 협상으로서 전기차 디지털을 늘릴 방침이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차는 앞으로 성장성이 좋고 또 지금 금리가 저금리 시대에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전기차는 저는 반도체를 포함해서 앞으로 올해뿐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시장을 주도하는 그러한 종목군으로 부각을
할 수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요거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거죠. 다음 달 초에 그죠? 우리 정부에서 그린 뉴딜 세부 정책이 발표가 됐대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이 전기차 그린 뉴딜 지원에 쏟는데 상당히 규모가 크죠. 그렇죠? 이 통합 크린차 구매 기구의 예산이 200억 유로가 27조 원. 그리고 이 전기차 증산에 600억 유로가 81조 원. 그리고 전기차 부가세 면제 등이 당길 걸로 보고 또 중국도 그렇죠? 전기차 보조금을 올해까지인데 2년 연장을 했고요. 그렇죠? 또 중국 공장의 테슬라가 가동이 되면서 그렇죠? 시장의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그러면서 올해 전기차 판매량이 한 100만 대, 작년이 한 56만 대이기 때문에요. 한 77% 정도 증가할 걸로 보고 있어서 전기차는 성장성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요거는 뭐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삼성 SDI 에코프로 BM, CIS, 제가 뭐습니까? CIS, 우리가 이 삼성 SDI고 에코프로도 있고, 우리가 이 3월 달에 저점을 찍고 올라올 때 뭐라고 했습니까? 1, 2월 달에 역사적인 고점 찍은 종목들 잘 보자. 그죠? CIS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러면서 이 전고체 부분이 시장에서 또 부각되면서 강한 상승의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첨보, 그죠? 첨보도 계속적으로 언급해 드렸고, 일진 머트리얼즈, LG화학, 포스코 케미칼, 저는 뭐 조금 단기적인 조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조정에 따른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특히 아마 요번 달에요. 이번 달이 아니라 다음 달 6월 달에요. 정부에서 그린 뉴딜 세부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요. 한번 조금 조정은 나올 수 있지 않나. 우리가 지난번에 그죠? 우리가 가장 강하게 했던 그러니까 뭐 삼성 SDI 기준으로 요 날이죠. 이 5월 26일 날 한 30% 정도 줄여주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전혀 못 줄이셨거나 아니면 난 좀 더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정부 정책적으로요, 이 뉴그릴 정책이 나올 때는 뭐 조금 강한 방승이 나올 때 한번 줄여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 해서, 뭐 그렇다고 다 줄이지 마십시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기차 반도체는 앞으로 시장을 계속적으로 주도할 종목이고, 또 아까 말한 현대차와 하나그룹으로 인해서 또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종목들 살펴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전기차는 뭐 계속적으로 안정된 흐름이 나온다 보시고, 이건 이제 삼성 SDI 협력사죠. 그때 말씀드린 그런 종목군인데, 동아기업, 뭐 에코프로 BM하고 일진 머티리얼즈는 아까 설명을 해드렸고요. 동아기업, 그리고 신흥 SEC, 그리고 상하프론테크 이러한 종목군들 그렇죠? 예, 상당히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뭐 계속적인 관심 갖고, 하지만 항상 올라갈 때 매수하기보다는 우리가 조정 받을 때 매수를 해야지. 그렇죠? 내 생각 반대로 주가가요. 내 생각한 대로만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렇죠? 뭐 더할 여유가 없겠지만은 이 내 생각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추경 매수는 하지 말아 달라. 항상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그러한 습관을 들여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뭐 일진 모터즈, 상하 프론테크, 그렇죠? 예, 신흥 SEC, 뭐 전반적으로 동아기업, 뭐 전반적으로 다 좋은 첨보도 그렇고, 그죠? 안정적인 모습. 아무튼 2차 전지에 계속적인 관심을 갈 때 일부 물량 줄여준 거는 계속적인 현금을 갖고 좀 더 시장이 좀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지금 너무 안정된 그런 흐름이 조만간에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 이제 체험 VIP예요. 유료 회원인데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내용 읽어 보시고요.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 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